많아진 규정과 절차에 숨어있는 핵심 가치를 찾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항공기 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바람직한 절차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자연스러움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비정상 상황이 되었을 경우 정상 상황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절차, 이상 상황에 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종사를 만들어주는 절차, 이것을 바람직한 절차다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반대로 정상 상황을 비정상 상황처럼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절차, 조금만 변화해도 당황하게 만드는 절차를 바람직하지 않은 절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부기장 때 일입니다. 기장님은 비행기 출발을 위해 푸시백을 할 때마다 혼자서 주문을 외우셨습니다. 혼자서 중얼중얼 손가락도 접어가시면서 그분은 일관되게 주문을 외우셨습니다. 마치 주술사처럼 제게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셨습니다. 국내에선 3일째 되던 날 궁금하게 된 저는 기자님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쭤보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랬습니다. 회사에서 공지한 푸시백 이전에 확인하는 아이템들을 혼자서 점검하시는 것을 혼자서 읊조리는 내용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반문하셨습니다. 야, 너는 확인 안 했냐? 넌 비행기 탈 자격도 없다. 격양된 목소리로 굉장히 나무라셨습니다. 그분의 주문은 체크리스트도 아니고 스탠다드 콜아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게 들리는 제너럴 콜아웃도 아니었던 주술처럼 제게 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 기장님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회사의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계셨을 뿐입니다. 다만 같이 비행하는 크루가 부자연스럽다라고 느끼는 주문을 본인도 불편해 보이는데 마치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주문을 외우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조종사는 푸시백을 하며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연료 크로스피드를 오픈해서 공중에서 임밸런스가 되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ILS 얼라인이 되지 않아서 그냥 출발을 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브릿지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를 밀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이 모든 내용을 체크 아이템으로 절차화했고 비행기 출발 전에 주문을 외우는 주술사를 탄생시켰습니다. 부자연스러웠던 기장님의 주문을 풀어볼까 합니다. 주문을 풀어보면 조금은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말이죠. 비행기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조종사 객실 그리고 비행기는 후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밀어줄 지상 조업 이렇게 세 팀이 준비되면 되겠죠. 조종사, 객실, 지상 이렇게 세 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지상에서는 승객의 짐을 화물칸에 다 실었다면 게이트의 브릿지가 항공기에서 언제 떨어질지를 밖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딩 브릿지가 떨어지면 이제 비행기 안에서 출발 준비가 됐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가 떨어지기 전에는 지상 조업사가 인터폰에 붙어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항공기에 붙어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번개가 치며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인터폰을 통해서 항공기에 접촉하고 있으면 감전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릿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상 조업이 준비됐냐고 인터폰을 아무리 콜해봐야 지상에서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로 객실 승무원은 승객 탑승이 완료되면 사무장이 카핏으로 첫 번째 콜을 합니다. 승객의 탑승 숫자를 조종사가 받은 웨이트 앤 밸런스 서류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조종사에게 웨이트 앤 밸런스는 항공기 무게, CG, 또 그에 따라 구한 속도 모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승객의 숫자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조종사가 책임져야 할 탑승객의 숫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승객의 숫자가 객실 승무원이 확인한 실제 숫자와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 객실 승무원에게 도어 클로즈를 지시합니다. 이때가 조종사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기내의 모든 책임이 법적으로 기장에게 주어지는 시점입니다. 클로즈 전까지는 지점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브릿지가 떨어지면서 지상에서 밖에서 준비하고 있던 지상에서 쉬고 있던 지상 조업자들은 이제 안에서 준비가 됐구나 하고 알게 되고 이때 항공기로 다가오면서 인터폰에도 붙고 토잉카에도 준비하고 이때 출발 준비를 도와줍니다. 객실에서 두 번째 푸시백 준비가 완료됨을 알리는 콜이 들어옵니다. 객실 승무원의 도어 클로즈 그리고 비상시 작동하도록 도어를 안 모드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조종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승객이 착석했음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승객이 착석돼야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승객의 벨트 착용과는 무관합니다. 벨트는 이륙 전까지 승무원들이 확인하면서 추후에 확인합니다. 항공기 이동을 위한 착석이 핵심이죠. 다시 말해 객실에서는 두 번의 조종사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은 도어 닫기 전에 승객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은 비행기 이동을 위해서 승객 착석을 확인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셋째로 조종사입니다. 조종사들이 출발 준비되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출발할까요? 모든 항공사, 모든 비행기는 조종사의 출발 준비가 되었음을 조종사에게 알려주고자 게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너희들 이제 출발 준비가 됐어 라고 느끼도록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프리플라이 체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이름을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프리플라이 체크리스트 컴플릿이란 말이 칵핏에서 나오면 조종사는 준비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기종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따라서 이 프리플라이 체크리스트의 내용이 차이가 큽니다. 프리플라이 체크리스트의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 회사에서 그 많은 내용을 확인을 한 후에야 너희들은 출발 준비가 됐음을 인지하라라고 회사가 정해놓은 것이죠. 그만큼 많은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라는 의미로 안전하게 하는구나 라고 해석될 수는 있으나 여러가지 변화하는 사항의 유연성이 떨어질 여지는 사실 많습니다. 지상, 객실, 그리고 칵핏 이 세 팀이 준비되면 푸시백 준비는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며 어디에도 외워야 할 아이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형 비행기를 타면서도 했었습니다. 이름만 프리플라이 체크리스트는 칵핏 체크리스트로 객실 확인은 승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캐빈 체크리스트를 들고 조종사가 직접 했으며 푸시백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 직원이 필요 없이 직접 택시를 하며 나갔을 뿐입니다. 값비싼 자동차를 타면 운전이 편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싼 자동차를 탈 이유가 없습니다. 비행기도 똑같습니다. 비싼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세스나를 탈 때보다 불편하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비행기를 잘못 만들었거나 운전자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싼 비행기를 타는 우리에게는 여유가 생겨야 합니다. 소형기에서 했던 객실 부분을 객실 승무원이, 그리고 지상 작업을 지상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긴 이 여유는 따라서 이들과 호흡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호흡을 하려면 그들의 업무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상 직원이 자연스럽지 못할 때, 객실 승무원이 자연스럽지 못할 때, 이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유를 그들이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주술사들에게 앞서 말한 여러가지 절차들은 모두 일일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출발 전에 주술사는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객실 승무원이 지상 작업이 자연스럽지 못하면 이 주문은 금세 꼬이게 됩니다. 주문이 순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주문이 꼬인 주술사는 화가 납니다. 실제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화로 인해 주문은 더 꼬이게 되고 실수로 이어집니다. 이 실수를 막기 위해서 다음번 주문은 더 길어집니다. 절차화된 조종사 행동을 비난하기 위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조종사의 잘못이 아니라 조종사에게 생긴 여유라고 느끼지 못하도록 커져버린 규정과 절차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연스럽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앉아있던 비행기에서 값비싼 여객기로 왔습니다. 내가 했던 많은 일들을 객실 승무원과 지상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여유를 그들이 부족할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써야 합니다. 고맙습니다.